연애는 6년, 결혼한 지는 2년이 됐다는 손 씨 부부. 오랫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손 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남편 때문입니다. 손 씨의 남편은 집에서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생활하고 샤워는 5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는데요. 그마저도 한 번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컵라면이 익는 시간인 3분도 안 돼서 샤워를 끝낸다고 합니다.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는 건 기본에 지저분함이 몸에 밴 남편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까지 꺼려진다는 손 씨.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아우 지금 뭐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예, 아유 참, 아유 들으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. 아유, 자 이게 말이죠. 아우 참, 야 5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. 아 이게 여름 얘기인지 겨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아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이 정도 위생 상태라면 왜 연애할 때 몰랐을 것인가? 어쩌다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가? 네, 이 두 사람이 연애를 6년간 꽤나 길게 하기는 했는데요. 이 장거리 연애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손 씨 집안이 굉장히 엄했던 겁니다. 그래서 외박이 안 됐기 때문에 단둘이 6년 만나는 동안 1박 이상 여행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. 이렇게 밖에서만 만났는데 그때는 남편이 멀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왔고 또 냄새가 난다거나 더럽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.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데이트할 때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 편이긴 했는데 아하. 그게 혹시 냄새를 감추려던 거였던가 싶기는 한데요. 아무튼 연애할 때는 아주 평범한 20, 3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그냥 강렬했던 향수 냄새. 그게 그냥 그 당이정처럼 그걸 쓴 약을 딱 응? 감싸고 있던 거예요. 똑같던 거예요. 어. 만약에 6년 연애할 때 그런 더러움을 알았다면, 냄새를 알았다면. 알았다면 뭐 안 결혼했겠죠. 결혼하지 않았겠죠. 예.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일단은 집에 있으면 벗고 다니는 거예요. 속옷 입지 않고. 사실은 왜 속옷을 좀 입어라, 왜 안 입냐 하니까 모든 남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벗고 다닌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. 박 변호사님은? 왜 벗고 다닙니까? 그러니까요. 춥게요. 어. 남자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했고, 그래도 속옷 좀 입어라, 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파 잘 그려놨는데 네. 돌아다니는 자리마다 털들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. 안 돼. 더럽습니다.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 채모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더러웠다고 합니다. 자, 이 소장님 내담자 중에도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? 아, 집을 청소하지 않거나 위생관념이 없는 분들은 많아요. 왜냐하면 중증의 뭐 우울, 기분 장애라던가 뭐 불안 장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에너지가 없고 우울하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꼭 이제 집을 청소하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좀 드리긴 하거든요. 근데 이 남편은 또 그건 같지도 않아요. 그냥 본인은 마냥 행복해요.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샤워는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샤워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, 뭐 자주면 5일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. 난 부인이 정말 냄새 나서 못 살겠고 머리도 다 떡져 있고 너무 싫으니까 샤워 좀 해라. 그럼 아니 나 냄새 안 나 하면서 막 냄새를 맡아보면서 나 3일은 더 버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 연애할 때는 어떻게 샤워를 했어? 그랬더니 난 그때 자기 만날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연애했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샤워도 드문드문하지만 하더라도 3분 만에 한다. 뭐 팀장님이 예전에 군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때 이제 뭐 보통 훈련소 같은 겨울에? 데서 네. 몸만 담그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 않습니까? 저는 그래도 비누로 잘 닦았어요. 그래도 진짜? 닦았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렇구나. 연애할 때 향수 냄새 난 게 맞습니다. 그 며칠간 씻지 않다가 가볍게 씻으니까 냄새가 나죠. 향수를 뿌렸던 건데, 그런데 이제 여성이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이분이 샤워하는데 지금 3번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3번 걸린다는 얘기는 컵라면 끓일 시간. 그리고 양치할 시간이 3분이거든요. 그런데 언제 머리를 감고 해요? 그런데 물어봤어요.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샴푸를 머리에다 품으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? 예. 그걸로 온몸을 싹 닦는 거예요. 끝나는 거 뭐라고 말했냐면은 샴푸를 머리에 붓고
거품이 내려오는 걸로 샤워하면 금방 끝나. 헤헤헤.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 그거 딱따구리인데 그거. 그렇죠. 우드 피커. 딱따구리가. 어.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거예요. 미안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렇게 웃으니까 여성이 볼 때에는 야, 정말 한심하다. 그 생각했겠죠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샴푸와 바디 샤워를 동시에. 아니 샴푸만 가지고 다 한 거지. 그렇지. 아, 그러니까. 그렇죠. 그 얘기잖아요. 전략은 되겠네요, 비누가. 예. 네. 자, 이제 중요한 거.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. 직장을 다닙니까? 네, 문제는 이 남편이 프리랜서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주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. 아유. 그나마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이 가족인 손 씨가 전부였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더 씻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은 양치도 안 합니다. 이 양치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 씨가 뭐라고 하면요. 어차피 일하면서 뭘 계속 집어먹을 건데 그럼 그때마다 닦아? 이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. 네.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더럽습니다. 좀 더러운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고요. 재택근무를 또 하면서 벌거벗고 있겠죠. 벌거벗고 일을 하는데 남편이 외출할 때 정도만 속옷을 입는다고 합니다. 확인해 보니까 남편의 속옷이 한 4개 정도 있대요. 개수가. 어떤 보통 사람은 한 40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4개 정도 있다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또 더 문제는 서재에서 일을 하는데 서재가 돼지우리 같다고 해요. 서재에서 뭐 저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씻지도 않는 사람이 정리는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일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두는데 좀 충격적인 게 손톱 발톱은 또 깎아요. 또 그건 깎는 것도 놀랍게 깎는데 깎아놓고 저 더러운 모습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유. 그대로 방치해둡니다. 코푼 휴지라든지 뭐 발톱, 손톱이 온데 방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가만 놔둬 보니까 가관이라서 결국은 손 씨가 또 청소까지 해주는 더러운 사람입니다. 진짜 사파도 진짜 더럽게 그려놓은 예. 참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놔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파도 그냥 그렇다고 그냥 좀 말도 안.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각색했어요. 다 했다는 말씀 맞는데 또 특정될 수 있어서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약간 의아한 것이 저렇게 되면 이게 부부관계도 참 이게 그럴 텐데. 자, 그런데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가장 그냥 지저분한 거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어떤 그 더러운 것도 플러스하지만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거실, 화장실하고 식탁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이 남편이 그 용변을 볼 때 안 돼.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내분이 밥 먹을 때에도 그 화장실 열어놓고 응가도 하니까 안 돼, 세상에 안 이게 돼. 밥 먹을 때 밥맛이 나겠습니까?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어떤 계실 말이 수 그렇게 있어서.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거예요. 왜 용변을 볼 때 문을 열을 닫지 왜 열어놓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할 거 아닙니까? 그렇게도 하니까. 그랬더니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문을 닫고 응가를 하게 되면은 참다 냄새에 갇히는 게 싫다. 그럼 지는 괜찮고 문 열어놓으면 응가 냄새는 와이프는 어떡하라고. 야 정말 이 남자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니까 이 아내가 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정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.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소장님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좀 사연이 좀 그런 것이 연애 기간이 6년이었는데 아무리 장거리 연애라서 뭐 자주 못 봤다고는 해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 몰랐을까요, 이거? 그러니까 뭐 안 살아봤으니까 연애는 이제 장거리 연애인데다가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하고 봤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라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. 근데 이 정도로 지저분하면 진짜 저 얘기도 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 이제 여자로서는 참다 이제 화장실 문제선 도저히 못 참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각자 화장실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해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?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이 벌레 뭐 한 2,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화장실 청소를 이제 막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, 막. 근데 여자는 진짜 너무 괴로운 거죠. 그래갖고 좀 제발 청소 좀 해. 이러니까 남편이 어머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작작해? 네가 너무 더 이상해. 막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. 진짜 너무 싫다 진짜. 근데 일단
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변호사님, 소장님, 팀장님인데 이제 기혼자신데 그 어떻게 배우자분들과 이제 이거 좀 합의 맞으십니까?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. 어. 최소한, 최대한. 어. 그런 이제 벗어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죠. 약간 깨끗한 사람이 있고 약간 뭐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건 사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대부분 부부가 또 비슷해집니다. 내가 좀 깨끗하더라도 좀 상대편이 조금 그러면 아주 하향 평준화가 딱 되면서 그 결국은 접점을 찾게 되나요? 그 접점을 찾으면서 또 한쪽은 또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똑같이 삽니다. 부부가. 안 그렇습니까? 맞습니다. 어르신 말씀. 네네. 아이고 말씀하세요, 말씀. 네. 저는 이제 뭐 저희 남편은 깔끔하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다행이다. 생각보다 저는 털털해서 사실 약간 지저분한 남자하고는 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예민하지 않으니까. 근데 이 정도는 전 진짜 난 이 정도는 못 살아요. 근데 이 정도면 나 집 나갈 것 같아. 그 집에서 같이 못 살 것 같아. 예. 아니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산다면 이 기자 아우 이걸 어떻게 살아 진짜 나도 싫은데 진짜. 네, 손 씨도 마찬가지였죠. 그런데 이 남편은 씻지도 않으면서 스킨십은 또 엄청 하고 싶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손 씨는 사실 남편이 입만 열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뽀뽀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었는데요. 당연하지. 그래서 스킨십을 아예 거부하는 중입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우리는 부부인데 부부관계도 없고 스킨십도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냐면서 나는 아이도 갖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아이도 안 낳겠냐는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. 이 손 씨가 정 스킨십이 하고 싶으면 좀 씻고 깨끗하게 와라 이렇게 하자 그건 또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. 팀장님 이러면은 말이죠. 저는 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. 그럴 수 있습니다. 집안에 이제 내력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시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남편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하면서 예, 청소도 하지 않고 씻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그랬어요. 당연히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여성 말을 안 들으니까.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, 야, 걔 원래 그래. 그냥 냅둬. 스트레스 받잖아. 아니, 특이합니다. 이 어머니. 그리고 남자들 다 똑같아.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다 똑같으니까 너가 그냥 동생 하나 데리고 사는 걸로 참고 그냥 살아. 이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의 그 엄마, 이게 모전자전으로 볼 수가 있나요? 한 문제가 있는 집안을 맞습니다.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예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들어서 못 듣겠다고 지금 막 지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. 이거 이혼해야 됩니다, 박 변호사님. 법적으로 이제 좀 따져보면 이제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필요 없어. 안 돼요.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. 너무 더러워서 이혼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은 판사님은 사실 수 있겠습니까? 없는데 저 사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예. 좋은 방법. 판사님도 조금 동료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. 이렇게 예. 더러워서 이혼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는 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스킨십을 하자고 또 요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성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. 근데 이건 사실은 또 아내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또 이유가 되잖아요. 너무 더럽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이혼 사유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판사님한테 사파를 그 손톱 발톱 깎은 사파를 보내준다면 판사님도 동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동의하실 겁니다. 네. 예.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 팀장님부터 뭐 짧게 코멘트를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. 이 사항에 대해서 여성분이 사실은 이혼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. 왜냐하면 여성분도 병 걸릴 수도 있어요. 위생적으로. 남성도 그렇고.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혼 안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. 욕조에 끌고 들어가서 욕조에 누운 다음에 시원한 물로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씻기면 어떨까요? 알겠습니다. 자, 소장님. 제가 여러 부부들을 만나 보잖아요. 그러면은 노력을 잘 살아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런데 싫어도 너무 싫으면 그 노력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정말 싫어질 거예요. 인간으로 싫어질 거예요. 차라리 뭐 우울증 같은 거라서 이유라도 있어서 지저분하면 좀 맞는데 헷 막 이렇게 이러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.
자기 자신이 혼자 있어도 깨끗해야 되는데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 마음으로 좀 깨끗해지지 않으면 잿빛 미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뭐 좀 오늘 사연은 약간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긴 합니다만. 배려심하고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. 가장 궁극적으로는 게을러요. 매우 게을릅니다. 아하. 물이 없습니까? 발톱을 깎았으면 버려야죠. 당연한 거거든요. 그 게으른 게 배려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 되게 힘든 거예요. 고치세요. 빨리 고치세요. 알겠습니다. 더럽게 살라고요?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같은 반응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네, 너무 열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시스정님은 수도세 아껴서 향수 산 거였네 하셨고요. 라도님 지금 만두 먹고 있는데 입맛 다 떨어지네요. 오태규님 자고 있을 때 물을 끼얹어 버려요 하셨고 또 사파가 역대급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솔매님 JTBC 사파 작가 상 하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 진짜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